안녕하세요. 열전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2장 전도 개론을 공부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좌표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배우기 전에 좌표계에 대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전도에서 여러 종류의 그 좌표계들을 활용한다라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전도 문제를 풀 때 원통형이라든지 아니면 구형의 좌표계를 활용하는 그런 응용 문제들이 꽤 존재한다라는 점이 우리가 이 좌표계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열전달뿐만 아니라 우리 공학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좌표계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오늘의 수정 목표를 잠깐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1장에서는 우리가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다음에 그 열 전달의 방식, 그러니까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열 저항의 개념을 도입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는 열역학 제일법칙과 열역학 제일법칙을 열역학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는 전도에 대한 그런 본격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열전도의 전달률 방정식을 우리가 3차원에서 공간상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좌표계라고 하는데요. 그 좌표계의 종류를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좌표계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온도는 왜 전달된다고 그랬죠? 온도 차이, 즉 다시 말해서 온도 구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온도 구배 벡터를 이렇게 그레디언트 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 3차원에서 이렇게 온도 구배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직교좌표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일이지만 이것이 원통좌표계나 아니면 구면좌표계로 넘어가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공부할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좌표계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조금 제대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미 잘 알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전체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열 전달에서 우리가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좌표계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를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열 전달의 실제로 그 산업에서 응용되는 사례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하학적인 형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뭐 냉난방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열교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많은 그런 시스템 중에서 많은 경우에 배관이라는 걸 사용해요. 이제 배관은 요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파이프죠. 말이 이제 배관이고 이 파이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거를 우리가 XY 좌표로 표현하면 상당히 좀 표현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원통의 중심을 따라서 우리가 정의되는 원통 좌표계를 이용한다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이 원통을 따라 흐르는 이런 유체의 공간의 모든 점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열에 전달하는 그 면적을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하거나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열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그러면 이제 표면적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주어진 부피에서 그 표면적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구형의 탱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최적 내에서 표면적을 최소함으로써 우리가 열선실을 일으키는 그런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압력 탱크들이 이런 원형의 옆에서 보면 원형이고 이제 전체 3차원에서 보면 구형의 이런 탱크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탱크의 이 내부의 이 각각의 내부의 점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이 원 내에서 x, y, g 좌표계를 이용한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형 좌표계를 사용하는 그런 이유가 되죠. 즉, 우리가 이게 열 전달뿐만 아니라 뭐 유체 아니면은 많은 고체 뭐 이런 동력학 이런 데서 실제로 이런 원형이나 아니면 구형 좌표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실린더 형태의 파이프, 그 다음에 구형 형태의 탱크들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 어떤 변수의 구배 벡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레디언트 벡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먼저 해놔야 우리가 뒤에 이제 열 전달율 방정식을 제대로 그 수식을 유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수학에서 이제 말하는 이런 공간들, 직교좌표계나 아니면 좀 이따 이제 배우게 될 원통좌표계, 구면좌표계, 사실 이거 다 우리 그 일반 수학 내지는 뭐 미분적분학 이런 데서 아마 좀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공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공간을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뭐 실제로는 미분이랑 적분이 가능하고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런 유클리드 공간의 다양체의 점이나 그러니까 여러 이런 정육면체로 표현됐거나 아니면 이런 원통의 이런 점들 이런 것들이죠. 다양체의 점들이나 아니면 기하학적인 요소를 고유하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의 점이나 아니면은 그런 요소에 숫자로 표시된 좌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편리한데 그런 좌표를 사용하는 체계 이거를 우리가 좌표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간 내에 어떤 점이 있다면 그 점을 우리가 표시하는 그 위치가 어디다라고 표시하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좌표계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n차원 공간의 각 지점을 표현하면 되지만 이 n차원이라는 게 우리 인간은 3차원 공간 내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3차원은 굉장히 쉽게 이해하는데 이게 뭐 4차원, 5차원, 6차원으로 가면 이제 표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계공학에서는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 내의 차원, 다시 말해서 2차원 또는 3차원의 좌표계를 활용합니다. 공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시간에 대한 차원이 하나 더 증가하긴 하지만 시간은 우리가 볼 수가 공간상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눈으로 이제 잘 시각화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이제 공간을 2차원 또는 3차원 좌표계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열전달 시간에서는요, 열전달 문제에서 주로 사용하는 좌표계는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써왔던 좌표계예요. 첫째는 직교좌표계,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 구면좌표계예요. 그래서 이제 직교좌표계는 이런 식으로 x, y, g로 표현하는 x, y, g로 표현하는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수직인 이러한 x와 y 축도 수직이고 y와 g축도 수직이고 g축과 x축도 수직인 이러한 직선으로 표현된 이러한 직교좌표계를 여러분들이 많이 써왔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원통좌표계 이렇게 표현되는 그다음에 구면좌표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보면은 r 그 다음에 파이 g로 표현되는 이러한 세 개의 그 숫자의 체계로 표현하는 게 있죠. 그래서
또는 이런 구면 좌표계는 R, 그 다음에 세타,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파이로 구성되어 있는 세 개의 숫자로 표현되는 게 있는데, 이 어떤 방법이라든지 공간 내에, 3차원 공간 내에 있는 어떤 점들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가장 표현하는데 사용되는데, 좌표계를 표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직교 좌표계라고 하죠. 직교 좌표계는 프랑스의 수학자인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X, Y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좌표계 있잖아요. 2차원에는 이렇게 X, Y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또는 3차원에서는 X, Y, G로 표현하는 이런 좌표계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써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직교 좌표계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데카르트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데카르트에서 대는 이제 앞에 오브가 되고, 실제로는 카르트라는 게 이제 성입니다. 그래서 카르트 씨가 만든 좌표계, 그래서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라는 그런 말이 나오면 이게 직교 좌표계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직교 좌표계, 원통 좌표계, 구면 좌표계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교 좌표계는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배웠어요.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한 게 이제 수직선이라는 거죠. 실수 하나하나를 점으로 해서 무한히 뻗어나가는 이런 직선.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직선을 표시했죠. 그래서 어떤 중심점을 잡고 똑같은 간격으로 1, 2, 3, 4 이렇게 점을 찍어서 했고,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의 개념을 배워서 이 왼쪽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수직선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요걸 이제 1차원 좌표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직선에서 이쪽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잡고 양방향으로 모든 실수를 포함해서 수직선 위에 각각의 점들이 하나의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실수의 집합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직교 좌표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걸 배웠을 때는 좌표계라는 말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게 이제 좌표계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는 처음 이런 체계를 쌓았던 것이 바로 이러한 수직선이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때쯤 가면 2차원 좌표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수직선 X와 Y를 해가지고 X 방향으로 얼마, Y 방향으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간격으로 1, 2, 3 이쪽으로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Y축으로도 이렇게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뒤에 어떤 점이라도 이 평면 위에 어떤 점도 이 x, y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죠. 즉 두 개의 값만 있으면 이 평면 위에 어떤 점도 평면 위에서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원 좌표계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4개의 4분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 나왔던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여기 3차원 좌표계는 여기다가 x, y에다가 g가 하나 더 있는 거죠. g 방향으로 하나가 더 있으면서 3개의 평면으로 구성된 xy 평면, xg 평면, gy 평면으로 구성된 이게 3차원 좌표계를 구성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x와 y와 g의 3개의 값으로 공간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면은 서로 직교하면서 앞 페이지에서 보셨어요. 여기는 지금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x축과 y축과 g축이 서로 이렇게 직교하는 그런 3차원 좌표계를 만들죠. 이런 거를 이제 직교 좌표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좌표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런 직교 좌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사실은 이런 직교좌표계를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배관, 원형의 배관, 실린더로 된 단면이 원형인 실린더의 배관, 또는 아까 보여드렸던 구형의 탱크,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원통 좌표계와 구형 좌표계, 구면 좌표계를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원통 좌표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원통 좌표계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생각했던 X, Y, G라는 이러한 3차원의 직교좌표계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점이든지 이 원점으로부터 이 XY 평면으로 요 어떤 점 P가 있다고 하면, 공간상의 어떤 점 P가 있다면 이 점 P를 요 XY XY 면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걷습니다. 수직선을 딱 이렇게 내려 그으면 이걸 우리가 사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점 P에서 이 XY 평면으로 이렇게 사형을 그어서 여기 P'이라고 하면 이 P'에서 여기 원점에서 이 P'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합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R이라고 표시하고, 그리고 X 플러스 양의 방향의 X축으로부터 이 P점까지의 P'까지의 요 각도를 우리가 파이, 그리고 요 P'부터 P점까지의 점을 G 해가지고 R, 파이, G라는 이런 세 개의 숫자로 어떤 공간상에 있는 점이든지 이 원형의 모양이 원형 모양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에 요 점이라면 여기 요 점이 새로운 점 Q라면은 요 Q는 요렇게 내려가서 요게 만약에 요 G로부터 요렇게 거리의 절반이라고 그러면 요 거리는 이제 2분의 R이 되고, 또 파이는 그대로 동일하고 G도 동일한, 그래서 얘 점을 P라는 점을 예를 들어서 R, 파이, 그 다음에 G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얘는 2분의 R, 파이, G 해가지고 어떤 점도 다 똑같이 그렇게 세 형태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딱 점을 찍고 G까지의 요 거리, G축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 그은 요 거리를 G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X축으로부터 이렇게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파이라고 하고 해서 모든 점을 이 세 개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R은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그만 원통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중간 사이즈의 원통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큰 사이즈로 만들 수도 있고, 더 큰 것도 만들 수 있죠. R은 0부터 무한대까지고요. 파이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의 2파이 라디안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고요. G는 여기 어떤 점으로부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점으로부터 이 XY 평면까지의 수직된 요 거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무한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양의 무한대, 그 다음에 음의 수로 무한대가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이런 식의 점이 있다면 여기는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는 그런 범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R, 파이, G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런 원통 좌표계를 정의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근데 이 원통 좌표계랑 보면은 이제 직교좌표계로 이제 표현하면 조금 더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R, 파이, G에 해당하는 걸로 우리가 X, Y, Z를 표현한다 그러면 X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했어요. 요 거리를 한번 지워보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R로부터 요 거리 해서 요 지점이 요게 X잖아요. 근데 요 각도가 얼마냐면 파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 길이는 R이고 그 다음에 요 각도는 파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요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요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R 곱하기 요 각도 코사인 파이 하면은 X의 값이 나오겠죠. 반면에 요 값은 요 Y 값은 얼마냐? 여기가 세타니까 요 길이가 요거와 같죠? 그러면은 얘 파이에 대해서 R 곱하기 사인 파이 해주면 Y 값이 되죠. G 값은 G축에 대한 값은 요 점으로부터 요 값이니까 그대로 G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R 파이 G라는 이러한 좌표계를 XYG로 표현하려고는 이런 관계식을 사용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통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로 변환시킬 수 있어요. 반면에 직교 좌표계도 원통 좌표계로 변환할 수가 있는데요. 즉 XYG를 알면 R 파이 G를 표현할 수 있죠. 그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 보시면 X가 이렇게 되고 Y가 이렇게 표현되야 되니까 X분의 Y를 표현하면 R 코사인 파이분의 X가 Y는 R 사인 파이잖아요. 그럼 R은 이렇게 지워지죠. 여기서. 그럼 이제 코사인 파이분의 사인 파이니까 탄젠트 파이가 돼서요. 우리가 파이는 X분의 Y의 아크 탄젠트 값, 탄젠트의 역함수가 되죠. 탄젠트의 역함수에다가 X분의 Y를 집어넣어주면 파이가 계산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요 식에서 해주면 여기서 보면 X제곱은 R제곱 코사인 제곱이고요. Y제곱은 R제곱 사인 제곱이니까 R제곱으로 묶으면 R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돼요. 근데 얘는 뭐예요? 값이 1이죠. 1. 그래서 요 값은 R제곱이 됩니다. 이게 R제곱이 되니까 이 R은 루트, 이 R은 우리가 어떤 값이었어요? 요 어떤 점으로부터 G축까지의 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요 R은 플러스 값만 표시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 수식만으로 봤을 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데 정의에 의해서 플러스만 정의되는 거죠. 그 다음에 G는 그대로 G였으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그래서 원통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직교 좌표계 XY G 값을 알고 있으면 역시 R, 파이, G로 다 변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간상의 어떤 점이든지 동일한 게 XY, G라는 직교 좌표계의 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R, 파이, G라는 그러한 원형 좌표계의 숫자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통 좌표계의 개념이었어요. 자, 이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구면 좌표계인데요. 구면 좌표계는 아까와 같은 이런 점 P가 있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는 요 P에서 G 방향으로 이렇게 근 수직선을 여기를 R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1.5에서 P까지의 요 거리를 R이라고 해요. 그래서 R은 항상 원점부터 P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0보다 큰 0일 때는 바로 원점이 되겠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값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세타예요. 세타는 플러스 G축으로부터 P점까지 이렇게 그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P점에서 XY 평면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형을 내려 그었을 때, 이 점을 그었을 때 플러스 X축으로부터 여기까지 각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세타는 0부터 파이 라디안까지만 이렇게 생각해 주고요. 여기서 파이는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0부터 2파이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0부터 세타를 0부터 이렇게 파이까지만 표현하고 왜 파이까지만 표현하죠? 여기로도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되긴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점들은 여기 파이를 이렇게 한 바퀴 더 돌리면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 각도를 한 바퀴 돌림으로써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파이까지만
고려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구본의 모습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초로부터 이렇게 그은 각도를 우리가 위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우리가 경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도 경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위도 경도랑 비슷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이든지 r, 세타, 파이를 이용해서 3차원의 점들을 다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r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r 값의 작은 구부터 시작해서 중간구, 그 다음에 커다란 점들 구로 점점 이렇게 확대시켜 가면서 공간상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하게 되는데요. 역시 원통좌표계도 우리가 쉽게 직교좌표계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x라는 점은 어떻게 되느냐? x라는 점은 요 점 P의 x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요 P에서 요렇게 내려 긋습니다. 요 수직선을 내려가면 요 거리가 이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요 길이는 이 길이랑 같아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가 세타니까 r 코사인 세타죠. 요 길이는 그래서 요거는 r 코사인 세타입니다. 여기 r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게 요게 g 값이죠. 그래서 g는 r 코사인 세타예요. 반대로 요 길이, 바로 요 길이죠. 요 길이는 뭐가 되냐? 요 길이는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 요 R에서부터 여기 세타하고 여기가 이제 수직이니까 R 사인 세타가 되죠. 여기가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가 코사인 세타 값이었으니까 그래서 R 사인 세타가 돼요. 요 길이가 R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파이예요. 요 길이가 R 사인 세타인데 요 길이가 파이니까 요 길이는 x는 r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파이를 곱해주면 요게 x 값이 나오죠. 반면에 y는 여기가 세타고 그러면은 요 길이가 y 값이 되니까요. 사인 파이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r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파이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r 세타 파이라는 이러한 값은 x, y, g로 변환하면 우리가 각각의 그 점으로 표현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사실은 그렇게 어디가 수직이고 어디가 세타고 어디가 파인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거죠. 변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관계식으로부터 또 다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원통좌표계 r 세타 파이로 x, y, g를 구했는데 이번에는 그럼 직교좌표계를 구면좌표계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다시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x, y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요 부분이 서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x분의 y를 분해해주면은 r 사인 세타의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여기 r 사인 세타의 사인 파이 이렇게 되죠. x분의 y. 그러면 r 사인 세타는 이렇게 지워지니까 코사인 파이분의 사인 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건 탄젠트 파이가 되고요. 따라서 파이라는 값은 탄젠트의 역함수다. 즉 x분의 y의 값을 갖는 탄젠트의 역함수가 파이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서 첫 번째 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서 x와 y가 있으니까요. x와 y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x제곱 y제곱 해줍니다. x제곱 y제곱 해주면 여기 r제곱 사인제곱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파이가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r제곱 사인제곱 세타는 똑같이 나와요. r제곱 사인제곱 세타는 꼭 똑같이 나오고 사인제곱 파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값으로부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요거를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얘의 값은 얼마냐면은 똑같은 파이에 대해서 코사인과 사인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래서 얘는 r제곱 사인제곱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 사인제곱 세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럼 g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 r제곱 코사인제곱 세타가 되죠. 그래서 그러면 r제곱이 똑같이 나오니까 보면 r제곱으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g제곱은 이거의 값, 다시 말해서 이 값과 그 다음에 요거의 제곱, r제곱 코사인 제곱이 되니까 r제곱으로 묶어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고 얘는 코세타에 대해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니까 1이 되죠. 얘는 r제곱이 돼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r 값이 나오는 거죠. r은 아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학적인 표현으로만 보면 r은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r제곱 더하기 코사인 y제곱 더하기 g제곱인데 마이너스는 가질 수 없으니까 그냥 플러스의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구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구해야 되는 건 세타죠. 세타. 세타는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마지막 식에서 볼식에서 r분의 g가 되죠. r분의 g. 따라서 세타는 r분의 g 값에 코사인의 역함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 r은 뭐라고 그랬어요? r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코사인의 역함수 가로 열고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 분의 g 이렇게 표현되면 우리가 r과 세타와 파이를 x, y, g의 함수로 모두 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직교좌표의 x, y, g 값을 하면 r, 세타, 파이의 값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면좌표계의 개념이 되겠죠. 뭐 그렇게 원통좌표계를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면좌표계를 생각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교좌표계와 원통좌표계와 구면좌표계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요 좌표계들을 표현한 이유는 실은 무엇을 하려고 그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중에 이제 공간상에서 온도의 구배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 구배 벡터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좀 한번 다음 페이지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직교좌표계에서 먼저 간단하게 먼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직교좌표계에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부터 또 다른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된다면 이 DL만큼의 이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표현이 돼서 dx만큼 가고 dy만큼 가고 dg만큼 가면 dl의 거리를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x, y, g 방향의 단위 벡터를 x hat, y hat, g hat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i, j, k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x, y, g로 값을 우리가 좌표를 표현할 수도 있고 나중에 r, 파이, g 그 다음에 r, 세타, 파이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할 때 각각의 그 방향의 그 단위 벡터를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ijk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x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y방향으로 단위 벡터, g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이렇게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길이가 이만큼 변화했을 때 이 길이가 이렇게 변화하는 순간에 어떤 여기에 스칼라 값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x, y, g로 표현되는 스칼라 값, 미분이 가능한 스칼라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요 전까지 변화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변하는 동안에 그 u 값의 변화를 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변화하는 dl만큼, 여기 dl은 이제 방향을 갖고 있는 거니까 벡터죠. dl만큼 변화할 때
u는 얼만큼 변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du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이게 이제 u가 x와 y와 g 방향으로의 그 값이니까 x, y, g g 공간에서 우리가 u가 표현되니까 각각 이제 이게 다변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u 값을 결정하는 게 x도 알아야 되고 y도 알아야 되고 g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먼저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x의 변화량만큼을 곱해주는 거죠. 곱해주면 이게 x 방향으로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죠. 보통 2차원에서 dx분의 dy를 우리가 f'이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dy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기울기 f' 곱하기 dx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거는 바로 dx만큼 변화할 때 기울기를 dx만큼의 거리로 곱해주면 그 함수 y의 변화량을 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이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u라는 함수가 dx만큼 변할 때 x방향으로의 기울기를 곱해주면 x방향으로의 변화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y방향으로도 마찬가지겠죠. dy만큼 이렇게 변할 때 dy만큼 변할 때 그 y방향으로의 u라는 함수의 기울기를 곱해주면 되겠죠. g방향으로는 뭐예요? g 곱하기 g방향으로의 u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그 기울기가 각각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편미분으로 이제 표현된 것만 달라진 거죠. 편미분으로 표현된 게 달라져서 이렇게 해서 u의 그 변화량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표현된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자, du라는 것은 u라는 기울기 벡터가 있다고 치면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울기 벡터에다가 그 길이 벡터, 아까 이 길이가 방향성을 갖고 이렇게 변화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방향성 dl 벡터만큼의 우리의 그 내적을 곱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각각이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벡터 u의 구배 벡터의 성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l은 우리가 dx, dy, dg 세 개의 성분으로 표현되는 이런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u라는 벡터의 구배 벡터는 어떻게 이 구배 벡터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u의 구배 벡터의 x 성분, u의 구배 벡터의 y 성분, u의 구배 벡터의 g 성분이 각각 있는 거가 바로 이 구배 벡터가 되겠죠. 여기다가 요 dl 벡터, dx, dy, dg로 표현되어 있는 요 값이 되겠죠. 그럼 요걸 이렇게 내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되죠?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x는 x끼리, y는 y끼리, g는 g끼리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 u의 x 성분의 dx 더하기 그레디언트 벡터 u의 y 성분의 dy, 그레디언트 벡터 u의 g 성분의 dg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요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요 du랑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du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얘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각각의 어떻게 됐냐면 x와 y와 g 방향으로 이렇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dx, dy, dg로 이렇게 곱해주는 요 앞에 요 성분을 각각 대응되는 걸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 u의 x 성분은 여기서 보면 라운드 x의 라운드 u가 되죠.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고 얘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 u의 y 성분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u. 네, 그레디언트 벡터 u의 g 성분은 라운드 g분의 라운드 u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요 성분들을 각각 직교좌표계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교좌표계에서 그레디언트 벡터 U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요게 각각에 해당하는 거에 우리가 X 방향의 단위 벡터, Y 방향의 단위 벡터, Z 방향의 단위 벡터하고 요 성분에 해당하는 요거, 그렇죠? 그다음에 Y 벡터의 Y 단위 벡터 방향으로 요거, 그다음에 G 단위 벡터 방향으로의 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직교좌표계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U라는 벡터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게 X의 단위 벡터 성분, 그 다음에 Y로 편미분해서 그 Y 단위 벡터 성분, 그 다음에 G로 편미분해서 G 단위 벡터의 성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지금까지 배웠던 단위 구배 벡터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정의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직교좌표계에서의 구배 벡터에 대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실은 여기까지만 하면 아주 단순한데, 근데 이제 앞에서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열전달이라는 문제에서 특히 이제 열전달 이외에도 많은 유체나 아니면 동력학이나 아니면 고체 문제에서 실제로 근데 이거 말고도 직교좌표계 말고도 원통좌표계나 구면좌표계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또 이제 구배 벡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걸 이제 좀 다음 페이지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통좌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이때는 이제 R, 파이, G 성분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어느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D, L 벡터가 변화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 요게 원통좌표계에서 R, 파이는 R이라는 건 뭐예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G 축이랑 이렇게 수직인 요런 성분이 R이었잖아요. 요 방향으로 쭉 가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 조금 변한 경우는 요 길이 방향이니까 DR이 되겠습니다. 근데 파이 방향으로 바뀌면 얘가 요 점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각도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변하니까 여기 살짝 여기까지가 파인데 여기까지가 이렇게 파이라고 이렇게 변했는데 요만큼 이렇게 d파이만큼 이렇게 변했다 이 말이죠. 요 각도가 이 선과 이 선에 약간 변한 요 각도, 요걸 이제 d파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이 d파이만큼 변하면은 요 길이가 r이고, 그리고 요게 d파이니까 살짝 요 변한 요 점은 요 길이는 요 점으로 이렇게 변한 길이에다가 미세한 각도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 R 있고 여기가 어떤 R이 있고 여기 D 어떤 각도 파이라면 D 파이라면 요 길이가 이 각도 곱하기 라디안의 변화량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R, D 파이가 됩니다. 즉 이 거리 성분은 여기서는 DR인데 요 방향으로는 DR만큼 변했는데 요쪽 방향으로는 얼만큼 변했냐? D 파이 D R, D파이만큼 변했다 입니다. R, D파이만큼. 그 다음에 이렇게 요만큼 변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 변하고 이만큼 변해가야 되는데 이 G 방향으로 변한 건 얼마냐? G 방향으로는 그냥 우리가 DG만큼 변한 거죠. G라는 것이 우리가 길이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R이랑 G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길이를 표현하는 건데 이 파이라는 거는 각도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각도는 길이의 변화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도는 그 각도를 재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이 R 값을 앞에다 곱해줘야지 이 길이의 변화량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이 DL이라는 이런 팩터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R 방향으로는 그냥 DR, 그냥 우리가 직교좌표가 똑같아요. G 방향도 길이니까 그냥 DG 되는데 이 파이라는 요 값은 각도기 때문에 이 파이의 기준이 되는 요 각도 세타, 이 파이의
죄송합니다. 파이라는 이 각도의 기준이 되는 이 길이 r을 곱해서 r d 파이가 이 길이의 변화량이 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dl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냈는데, 자, 그럼 스칼라 함수 u가 그럼 dl만큼 이 길이가 변화했을 때 이 u는 어떻게 변화하냐라는 걸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앞에서 이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du라는 이 변화량은 어떻게 되느냐? dr만큼 변화했을 때 dr에 해당하는 r에 해당하는 편미분을 곱해주고 d파이라는 값을 곱해주고 파이에 대한 편미분을 곱해주고 dg라고 하는 변화량에 대한 g에 대한 u의 편미분을 곱해주면 du가 되죠. 그래서 각각 r에 대한 변화량에 대한 편미분, 파이에 대한 변화량에 대한 d파이 곱하기 파이에 대한 편미분, g에 대한 변화량에 해당하는 dg와 g에 대한 편미분을 곱해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앞에 직교좌표기에 했던 거랑 똑같이 자 du라는 값은 다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구배 벡터 곱하기 dl 벡터란 말이죠. dl 벡터는 앞에서 이렇게 구해놨어요. 그래서 구배 벡터에 해당하는 구배 벡터의 r 성분, 파이 성분, g 성분. 여기서 r과 r hat, 파이 hat, g hat은 각각 r과 파이 g 방향의 단위 벡터, 단위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배 벡터의 r 성분, 파이 성분, g 성분을 갖는 이런 구배 벡터에다가 우리가 dl은 보시는 것처럼 L에 해당하는 거는 dr 성분, 그 다음에 r d파이 성분, dg 성분이 있죠. 요거를 각각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 우리가 요 첫 번째 성분은 첫 번째 성분끼리,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끼리, 세 번째 성분은 세 번째 성분끼리 이렇게 곱해주면 내적이 되죠. 그러면 얘는 얘랑 곱하면 그레이디언트 벡터의 r 성분의 dr, 얘는 그레이디언트 벡터의 파이 성분의 요거 r d파이가 된다. 여기 요 r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 여러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레이디언트 벡터의 g 성분 곱하기 dg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du를 구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를 곱해서 이렇게 구했는데 결국 보시면 이 du랑 이 du가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dr에 해당하는 요 성분, 파란색 점선으로 한 거, 그다음에 d파이에 해당하는 요 빨간색 점선으로 쌓인 부분, dg에 해당하는 요 녹색 성분으로 해당하는 것이 각각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벡터의 r 성분은 요거 라운드 r분의 라운드 u가 되겠고요. 그레이디언트 벡터 u의 파이 성분 곱하기 r은 요 빨간 선으로 이렇게 준 요 d파이를 제외한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서로 같아야죠. 그럼 이거는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 u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요 성분이 서로 같아야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벡터의 r 방향의 성분, 파이 방향의 성분, 그 다음에 g 방향의 성분은 각각 어떻게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r 방향의 성분은 라운드 r분의 라운드 u 이렇게 되고요. 파이 방향의 성분은 요거를 양변으로 r로 나눠줘야만 요걸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로 나누면은 r분의 1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 u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g 방향의 그 그레이디언트 벡터 성분을 보면 라운드 g분의 라운드 u 이렇게 되죠. 즉 보시면 그냥 단순하게 길이는 그냥 그 길이 자체로 미분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교좌표기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길이로 바로 미분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어떤 길이 성분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이 성분으로 우리 보시는 것처럼 각도 성분이 있다면 그 각도의 기준이 되는 이 길이 성분으로 양변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r분의 1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 u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짝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조금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어디서? 각도 성분에 대해서, 각도에 해당하는 좌표 성분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길이에 대한 미분처럼 되지 않고
이렇게 그 각도의 기준이 되는 그 길이로 나눠줬다. 이러한 모양이 특색 있게 여러분들 나온 것을 원통좌표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립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원통좌표계의 그레디언트 벡터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각각 R, 파이, G의 단위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각도 방향으로는 우리가 그 길이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나눠준다. 라는 것 여러분도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구면좌표계인데요. 구면좌표계는 가장 복잡하게 생겼어요. 근데 앞에서 배웠던 그 적용했던 그 방식을 적용하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면좌표계는 우리가 어떤 점에 원점으로부터의 R, 그 다음에 그 G 플러스 양의 방향으로부터의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X 방향으로부터 측정한 우리 파이, 여기 세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플러스 G 방향으로 해서 계산한 각도인 세타, 플러스 X 방향에서 측정한 파이, 이 세 가지 값으로 이제 표현되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이 세 방향으로의 길이 변화를 우리가 좀 이야기하고 싶다. 이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이렇게 DL만큼, DL 벡터만큼 변화했을 때, 얘가 각각 R 방향, 세타 방향, 파이 방향으로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죠. 자, R 방향으로는요, 요 R 방향으로 이렇게 쭉 DL만큼 변화하고, 그 다음에 세타 방향으로는 요만큼 변화하고, 그 다음에 파이 방향으로는 요만큼 변화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요 길이만큼 이렇게 그 이동해 간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R 방향으로는 여기 그냥 R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 DR은 그냥 그 DR이 돼요. R의 단위 벡터 방향으로 DR만큼 변한 거죠. 그런데 세타 방향으로는요. 세타 방향으로 이렇게 변한 거는 어떻게 되느냐? 요 R이라는 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세타가 이렇게 변했어요. 요만큼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요 길이가 R이니까 요게 D세타고 요게 D세타고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R D세타죠.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미소한 각도의 변화량. 그래서 세타 방향으로는 세타의 단위 벡터 방향으로는 R D세타만큼의 이런 거리가 변했습니다. 그럼 이 방향, 요쪽 방향으로는 파이 방향으로는 얼만큼 변했냐 하면 이렇게 회전하는 요 각도에 해당하는 이 거리가 뭐냐면 요 G축과 요 점이 G축과 수직을 이루는 요 거리예요. 근데 이 각도가 얼마로 했죠? 세타. 요 길이가 얼마로 했죠? R.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냐면 R 사인 세타예요. R 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파이만큼 d파이만큼 변한 거죠. 기준이 되는 거리는 R d 세타예요. 죄송합니다. R 사인 세타예요. 기준이 되는 거리는 R 사인 세타가 되고 d파이만큼 이렇게 변한 거죠. 그래서 반지름에 해당하는 R 사인 세타에다가 d파이를 곱해주면 결국은 요 길이 성분을 파이 방향으로의 길이 성분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 R 단위 벡터 방향, 세타의 단위 벡터 방향, 파이의 단위 벡터 방향으로 우리가 앞에 이렇게 성분이 있는데 그냥 길이에 해당하는 R은 그냥 DR이면 되는데 세타와 파이 방향으로는 R D 세타, R sin D 파이 이런 식으로 성분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러한 R, 세타, 파이 이런 공간상에서 우리가 DL만큼 변할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할 때, 이 U가 얼마만큼 변하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량 DU는 R 방향으로의 변화량 곱하기 R 방향의 편미분. 그래서 D 라운드 R분의 라운드 U. D 세타의 변화량분의 세타 방향으로의 편미분,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U.
d 파이 곱하기 파이 방향으로의 편미분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 u. 요게 이제 변화량 du가 되겠죠. 이 변화량 du를 우리가 그레디언 벡터로 우리가 내적으로 했다라고 생각되면 그레디언 벡터 곱하기 이 dl을 내적한 것이 바로 du가 되겠죠. 이 앞에서 직교좌표계랑 그 다음에 원통좌표계랑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 라운드 그레디언 벡터 u의 r 벡터 성분, r 단위 벡터 성분, 세타 단위 벡터 성분, 파이 단위 벡터 성분이 되겠고요. dl 벡터는 얼마냐? 요거 r 벡터, 세타의 단위 벡터, 파이의 단위 벡터를 제외한 dr. 그다음에 여기 r d 세타. 그다음 여기는 r sin 세타 d 파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요 그레디언 벡터의 성분과 dl 벡터의 성분을 r 방향은 r 방향끼리, 세타 방향은 세타끼리, 파이 방향은 파이끼리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곱하기 파란색 곱하기 dr. 그다음에 d 라운드 그레디언 벡터의 파이 세타 방향의 성분에다가 r d 세타. 그다음에 그레디언 벡터 u의 파이 방향의 성분에다가 r sin 세타 d 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해냈는데 결국은 얘가 뭐냐면은 요 u의 요거랑 같아야 되죠. 그렇죠? 얘랑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dr d 세타 d 파이는 dr d 세타 d 파이는 공통이니까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초록색은 초록색끼리가 되죠. 그래서 r 방향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라운드 r분의 라운드 u. 세타 방향의 그레디언트 벡터 곱하기 r은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u. 그 다음에 파이 방향의 그레디언트 벡터의 r sin 세타는 우리가 요 라운드 파이의 라운드 u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r 방향의 그레디언트 벡터 성분은 바로 요거가 되겠고요. 반대로 세타 방향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요 양변을 r로 나눠줘야겠죠. 그 다음에 파이 방향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r sin 세타로 양변을 나눠줘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여기 앞에서 했던 거랑 아주 유사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r은 여기서도 길이였어요. 그래서 길이였기 때문에 길이는 그냥 길이로 미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세타는 어떤 거냐? 세타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길이에요. 요 G부터 이렇게 측정된 값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반지름은 뭐냐면은 요 R이에요, R. 그래서 그 R로 나눠주는 거고요. 파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측정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이 기준이 되는 요 길이가 요거예요. 요 길이에 대해서 요만큼 변화하는 거죠. 근데 이 길이는 뭐냐? R sin 세타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R sin 세타로 앞에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라운드 R분의 라운드 U, R분의 1, 라운드 세타분의 라운드 U, R sin 세타분의 1, 라운드 파이분의 라운드 U가 각각 뭐가 되냐면은 그레디언트 벡터의 R 세타 파이 구면좌표계에서의 그레디언트 벡터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원통좌표계랑 구면좌표계는 기본적으로는 거의 개념이 적용하는 방식이 똑같죠. 단순 길이는 그냥 길이로 한다. 각도는 각도를 측정하는 그런 축에 대한 그 회전하는 거에 회전축에 대한 그 반지름에 해당하는 값을 로 우리가 조정해 준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장시간 좀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한 건 뭐냐면은 공간에서의 그 온도의 구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도의 구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이제 알아야만 이제 열 전달률 방정식을 측정을 할 수
열 전달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는데요. 그 스칼라에 해당하는 온도의 그 함수를 어떻게 그 좌표계에서 표현할 수 있는가? 좌표계가 우리가 단순하게 직교좌표계만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처음에 오늘 수업의 인트로덕션에서 좀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원통좌표계랑 구면좌표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오늘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교좌표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러한 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원통좌표계 R, 파이, G에 대해서는 이걸 쓰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R과 G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온도를 R과 G로 편미분해 주시면 된다. 근데 파이에 대해서는 파이의 기준 반지름에 해당하는 R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 네, 구면좌표계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이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편미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 G 요거 잘못 썼네요. 요거 G가 아니라 여기 파인데 죄송합니다. 여기 파입니다. 그래서 R, 세타, 파이에 대해서 할 때 세타와 파이는 각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각도에 해당하는 그런 값을 우리가 각도에 해당하는 그 지름으로 우리가 그 조정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좌표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열전달에서는 우리가 직교좌표계뿐만 아니라 원통좌표계와 구면좌표계를 사용한다 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각각의 좌표계에서 우리가 온도의 고배 벡터를 보시는 세 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열전달을 배우기 위한 좌표계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내용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전달을 배우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좌표계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미 좌표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혹시라도 지금까지 좌표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개의 좌표계, 직교좌표계, 원통좌표계, 그 다음에 구면좌표계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들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시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동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집중적으로 모르는 부분들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 내용들을 뒷부분에서 우리가 전도에서 또는 대류 문제에서 활발하게 아주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